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사설 16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대책은 모두 선거용이라는 보수 언론. 보수 언론. 언론은 여기서는 신문사를 말해요. 신문, 방송을 말하는데 이 사설에서는 신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책을 하는데 모두 선거용이다. 좀 의심스럽다. 제대로 대책 아니냐? 제대로 된 대책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용증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코로나19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방역 대책 중에서 밤 9시 이전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9시 넘어서 영업하면 이제 벌금 내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9시 이후에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런데 그 식당이나 가게에서 진짜 영업하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를 하는데도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가 근거가 우리 배웠죠? 주장 플러스 근거가 타당하다 하면 이 반대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근거가 타당한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선거 포퓰리즘 아니냐?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포퓰리즘이라는 말 뜻이 대중 인기를 얻으려는 정책을 비판적으로 봐서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별로 없는데 돈 빌려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뭐저 사주고 돈 많이 주고 퍼주고 이런 거를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대책이 보상은 돈으로 준다는 건데 선거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쪽으로 하는 거 아니냐? 좀 의심스럽다. 인심쓰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여러분들 이 사설 읽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네, 어휘는 다 읽고 난 다음에 할게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하는 당이 여당입니다. 여당은 좀 책임이 더 있죠. 22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경제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이것들을 이제 일컬어서 상생연대 3법 서로 같이 살고 연대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이유를 가진 법들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경제기금법 이 세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거를 법으로 만든대요. 추진한다고 합니다.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법 만들어지면 좋은 점이 있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방역 조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 즉 법이 있어야지만이 보상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막 두면 안 돼요. 항상 법의 근거에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 한편 노사정예,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의 고통 분담으로 필요한 재원, 돈으로 간단히 말할게요. 조달, 공급하자는 취지, 이유의 법안들이다. 자, 이 상생연대 3법이 소상공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가 되고 이걸 통해서 돈도 마련하고 법이 있어야지만이 보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영업손실보상법 이 세 개 중에서 특히 영업손실보상법은 이미 지난해부터 여야,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수 많은 수의 법안이 제출됐고 최근에도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바로 발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잇따르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인 만큼 큰 법인 만큼 입법 논의에도 입법에 대한 이야기도 속도를 내야 한다.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빨리 법을 만들어서 이 손실에 대해서 하루하루 지금 이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지금 피를 말리고 있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얼른 빨리 해가지고 얼른 기금을 마련해서 보상하는 게 맞겠죠. 굉장히 쌤이 볼 때도 누구라도 영업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면
보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거든요. 같다라고 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쌤 생각도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방역 조치 때문에 9시 넘어서 영업을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이라도 보상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뭘까요? 반대의 근거가 뭘까요? 반대의 근거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근거를 타당하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논설문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를 하는데 반대할 수 있죠. 근데 근거가 타당하면 굉장히 박수 칠만 하죠. 근데 쌤이 봤을 때 이렇게 하자는데 반대를 했고 근거가 타당할 리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반대를 할 수 있을까? 봅시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은 영업 손실 보상의 법제화, 법으로 만든다는 거죠. 또 어깃장을 놓는다. 어깃장, 우리가 흔히 딴지 건다. 딴지 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주먹구구식이다. 졸속이 오래된다며 딴죽을 겁니다. 이 보수 언론의 표현이죠. 보수 언론의 표현입니다. 딴지를 건다는 겁니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원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부풀린다. 그러니까 100조 정도면은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이제 비판한다는 거죠. 또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 또한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높다 보니 이 지지 여론은 이 영업 손실 보상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한다는 걸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 사설에서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달라 볼까요? 영업손실보상의 법제화에는 야당도 적극적이다. 아니 여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법만큼은 야당도 찬성한다는 거예요. 찬성하는데 보수 언론이 도대체 무슨 근거 가지고 비판하는 거냐라고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 것이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이름이 국민의힘 당이에요. 아까 여당은 여기 맨 앞에는 더불어민주당이었고요. 야당은 국민의힘 당 말고 또 다른 당도 있어요.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의 정부의 어떤 예산, 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을 입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언론이 제동하지 마, 반대하고 있으니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거냐?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방역과 민생을 위해 최대 90%까지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이런 엄연한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만 외면하자는 것인가?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피해 보상은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방역.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하면 몇 시까지 영업 제한, 몇 명 이상 모이지 말고 카페 같은 데에서도 지금은 이제 1시간 정도는 괜찮지만 예전에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못하게 하면 방역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업을 제한하는데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해야 이 방역 조치가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코로나19가 빨리빨리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죠. 법적 명분도 뚜렷하다. 법적인 이유도 뚜렷하대요. 헌법은 여러분 법 위의 법이에요. 법 위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공필요. 이게 바로 방역 조치죠. 조치라 그랬네. 방역 조치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권이 제한됐어요. 9시까지밖에 장사를 못해요. 그럼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보상을 해야 되고 법률로서 하되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한대요. 이렇게 법에서도 얘기하고 여당 야당에서 서로 합의해서 하고 있는데 보수 언론이 반대하고 있으니 이 사설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헌법에서는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 이거는 헌법의 하위법이에요. 아래 법. 자, 헌법은 좀 이게 좀 추상적인 근거라면 이 아래의 법은 좀 구체적인 근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법 조문을 해석하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염병 예방법에는 공적 목적을 위한 집합 제한의 금지의 근거는 있는데 보상 근거가 없대요. 아, 헌법에는 있지만 그 하위 법, 아래 법에는 보상 근거가 없으니까 입법 공백이죠. 블랭크예요. 블랙아웃인 거죠.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겼네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 위에서 나왔던 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공유법 이런 3법이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제 근거하고 있고 그 아래 법에서 이게 없으니까 보상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 마련하겠다. 이거는 이거 괜찮은데 보수 언론에서 왜 반대했을까요? 근거도 딱히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자,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예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업 제한 손실 보상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처음 있는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막 쓸 수는 없다. 재정 상황도 고려할 중요한 정책 변수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상하는데 나라 돈이 많이 드는데 나라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라고 밝혔고 사설에서는 그렇죠. 신중한 태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거나 당정 간에 힘겨루게 할 문제도 아니다.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기간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게 순리다. 그래서 나라 돈 이것을 재정이라고 해요. 재정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돈이 들겠죠. 돈이 든다.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보상을 하냐, 많이 안 하냐. 이게 지금 막 보상하는 게 많이 안 맞냐, 막 싸우지 말고 일단 법부터 마련하고 차근차근 논의해라.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좀 빨리 해라.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다른 글에서 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힘겨루기라는 것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 헌법에도 나와 있다. 근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경제부처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법을 우선 만들고 논의를 생산적으로 해서 빨리 지원을 좀 해라 라는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을 읽었고요. 조금 있다가 어휘 정리하겠습니다. 어휘는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다, 돈을 마련하다, 조달하다, 공급하다, 취지는 이유 이렇게 여러분이 어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사설 16번째 시간 코로나 대책은 모두 선거용이라는 보수 언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